화학업종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전문적으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우리가 2차 전지 쪽도 그렇고요. 유가 쪽도 그렇고 화학 섹터에 관련된 굵직한 이슈들이 참 많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전문적으로 이야기 나눠주실 분 모셔봤습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름에서 딱 느껴집니다. 케미칼 에너지. 그래서 오늘 한번 모셔봤는데 지금 이제 유가 얘기부터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밤사이에 있었던 미국 쪽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나왔던 게 이게 또 유가의 80불 이상으로 올라간 이 흐름과 또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사건 사고를 조금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미국 증시가 오늘 좀 어제부터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쵸. 올라간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유가가 130불에서 한 85달러까지 인하가 됐지 않습니까?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물가가 조금 잡혀간다? 그러면은 굳이 금리를 더 많이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피크아웃. 두 번째는 또 내재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재 중국이 지구상에서 세계 공장이 전 세계 한 공장의 한 30%라는 중국이 지금 현재 가동률을 높일 수 있다. 중국 당대회 이후에. 그러면은 그것도 고물가를 잡을 수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하면서 뉴욕 주가는 올라갔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유가는 어떻게 왜 올라갔느냐 하면은 유가는 그 반대 논리죠. 유가 올라가면 지금 안 되는 논리잖아요. 네. 지금 오히려 또 고물가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유가는 이제 83달러까지 떨어지니까 오펙 플러스가 급한 겁니다. 지금 왜냐니까 20불 대 유가도 경험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는 페이퍼상이지만 상황이 있었죠. 마이너스 유가도 경험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23개국이 급한 거예요. 왜냐니까 지금 이제 미국이 여러 가지 유가에 대한 하락 압력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미국이 작동하기 시작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감사를 해야지.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급등은 뉴욕 증시가 올라간 거는 고물가 꺾이고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그런 심리 때문에 꺾였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유가는 감산이 논리 때문에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있어서 이제 시장이 좀 유가만 바라보면 좋겠는데 집값도 바라보고 서비스 물가도 바라보고 이래가지고 쉽게 이게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섣불리 할 수 있을지가 참 맞습니다. 의문인데 네. 요즘에는 또 유가를 다시금 좀 상방으로 이끌 만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오펙 플러스 회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서 이제 연말 100달러 얘기가 다시 스물스물 나오고 있단 말이죠. 대표님이 연말 유가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유가는 있지 않습니까? 조금 큰 그림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큰 그림 보면은 유가가 2009년도 때 얼마냐면은 배럴당 140달러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때 유가가 얼마냐면 한 115달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87달러잖아요. 올라서 87달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유가는 지금 어찌 보면 한편으로 보면 정치적인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와 미국이나 서유럽의 그 힘의 각축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서유럽이 용인할 수 있는 유가가 몇 달러냐?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100달러까지 갈 수 있어요. 100달러?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 한계치가 팽팽한 유가가 딱 100달러라고 보시면 돼요. 더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부담. 그렇죠. 미국이라든지 서유럽의 고물가, 고가스에 대한 부담이 있고 내려가게 되면은 그 오펙 플러스도 그 왕정을 유지하는데 힘든 그런 게 수익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팽팽한 유가 지점이 제가 볼 때는 한 90달러, 95달러 선이다. 그래서 그까지는 유가 올라가더라도 미국이라든지 서유럽이 용인을 하고 떨어지면은 또 오펙 플러스가 작동하는 그런 구조인데 재밌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감산이라는 발언 자체가 먹히느냐 하면은 석유라든지 가스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그러니까 일단 서유럽은 북해산 브렌트에 브렌트가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브렌트유를 지표 유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워진 그런 형국이고요. 네. 두 번째, 미국도 지금 생산량이 18%인데 매장량이 얼마냐 하면은 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도 약간의 고갈에 대한 위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반대쪽에 서 있는 있지 않습니까?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들은 뭐냐면은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사우디라든지 UAE도 있지만은 러시아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이런 그런 쪽 미국 쪽보다는 많이 친하지 않는 국가들이 많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가 미국이나 서유럽 말보다는 본인들끼리 동맹이 결속됐기 때문에 떨어지면은 감산할 것이고 올라가면은 미국이나 서유럽이
그 상방향을 누를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가는 팽팽한 유가가 유지될 것이다. 한동안은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선은 100달러 선 안팎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라는 거죠. 그럼 다시금 이제 기본적인 연말까지 가격을 일단 100달러까지는 열어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화학 쪽에 있어서의 시장비로 가장 많이 이야기하실 테니까 화학업종 쪽의 투자 환경은 어떤가요? 괜찮나요? 화학이 세 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네. 보면은 이게 보면은 좌측에 석유가 있어요. 석유와 가스가 있고 우측에 보면은 석유와 가스를 그 완전히 소멸시키겠다가 나오는 테슬라 같은 전기차, 수소 트럭, 친환경 쪽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이런 업종이 있어요. 그래서 용과 호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냐면은 현재까지 잠깐 한 1년 정도로 돌아다 보면은 2022년, 2021년 하반기부터 보면은 용이 많이 올랐죠. 유가가 20불에서 지금 현재 한 100달러까지도 육박을 했었지 않습니까? 더 넘었었죠. 넘었었죠. 그러니까 5배 정도 130달러까지 올랐죠. 갔었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뭐 샀습니까?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사고 있지 않습니까? 엑스모빌 사고. 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개념이 안 맞았죠. 우리는 전기차라든지 배터리 주식을 좋아하는 국가인데 우리 어떻게 워렌 버핏이 이걸 샀지? 그렇죠. 근데 수익을 많이 나셨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용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더불어서 호랑이도 많이 올랐어요. 함께 올랐죠. 함께 올랐죠. 그렇죠. 용과 호랑이가 같이 성장하는 시장이었다는 거죠. 용어 상박이 아니고 처음에 네. 용과 호랑이가 같이 가는 시장이었고요. 지금 어떤 형국이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이나 서유럽 같은 경우는 호랑이를 많이 키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라든지 배터리라든지 태양광 풍력을 키우겠다는 네. 거잖아요. 수소를 키우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일정 정도 먹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를 100달러 이하에서 언더에서 지금 묶어두고 있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그래서 용어 상박이 지금 현재는 조금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용어 상박할 때 그러면 누가 수혜를 보느냐 하면은 새우가 수혜를 봐요. 그 사이에 껴있는 새우. 새우는 그럼 어느 쪽이죠? 새우가 화학이라 보시면 돼요. 화학이? 용어 상박에 큰 고래 싸움에 새우가 덩이 터지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덩이 터졌어요. 네. 유가도 올라가고 전기차도 올라가니까 사고자는 수급도 다 전기차라든지 석유로 다 가버렸고 화학에 대해서는 완전히 소외됐죠. 그러니까 유가도 올라왔고 두 번째는 중국 같은 경우는 가동률도 안 되고 그다음에 봉쇄하고 이러니까 화학이 이제 새우의 등이 다 터져버렸는데 터져버려서 주가 쭉 빠졌죠. 네. 근데 저는 용과 호랑이보다는 오히려 새우를 좋게 봅니다. 그래서 화학을 좋게 봐요. 그 사이에 수혜를 볼 수 있는 네. 섹터를 우리는 공략해야 한다. 그렇죠. 투자 관점에서도. 그렇죠. 왜 그러냐니까 지금 유가가 130불에서 지금 현재 어찌됐건 87달러까지 내려져 있는 상태고 네. 두 번째 큰 대형 호재가 하나 있다고 저는 봐요. 뭐냐면은 화학이라고 해서 전 세계 다 안 좋았던 게 아니에요. 2분기까지 네. 보면. 그럼 이렇게 유가가 이렇게 가스 가격도 높고 유럽의 가스 가격이 높았으니까 유럽의 화학 기업들 안 좋았지 않느냐, 미국도 안 좋았지 않냐 하는데 네. 아니에요. 사상 최고의 실적을 냅니다. 글로벌 화학 기업. 예, 왜냐니까 중국에서도 물건이 들어와야 되고 네. 미국과 서유럽에서도 물건을 만들잖아요. 근데 중국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전 세계 공장의 30%는 중국이 가동률에 돼서. 문제가 생기니까 네. 미국이나 서유럽은 동인한 거예요. 화학 기업들. 그래서 화학 기업들이 사상 최고의 실적을 냈고 그 대신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한국 화학 기업 매출액의 25%가 중국으로 나가거든요. 네. 근데 중국이 셧다운 했다고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체만의 공급 과잉에 들어가 버리고 그쵸. 저쪽에는 미국이나 서유럽에 물건이 없다고 동의하니까 고인플레이션을 갖고 중국은 고인플레이션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형국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 화학업종은 아시아 화학업종은 특히 중국이 10월 16일 위에 돌아간다. 400신을 맞고 완전히 봉쇄가 해제된다는 가정을 하면 한국 화학업종한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이게 전논리입니다. 자, 지금 한국 화학 업종에 대한 빛을 여러분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결론도 이야기 드릴 텐데 한 가지 더 요인을 좀 짚어보도록 하죠. 중국 이야기 잠깐 해주셨어요. 이제 중국 봉쇄가 거의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화학주에 큰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 시장이 크게 인지하고 있지 않는 분야인데 지구상에 국가가 한 200개 국가가 있어요. 네. 200개 국가가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만은 다 풀렸죠, 거의. 대부분 뭐 유럽이나 그렇죠. 미주 쪽은 많이 풀렸죠. 많이 풀렸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활발한 상태에서 네. 물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갔는데 지금 현재 200개 국가 중에 거의 뭐 예를 들면 199개가 풀렸는데 전 세계 공장이라는 중국이 봉쇄와 해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니까 중국은 지구상에서 이 모더나나 파이자 같은 mRNA 백신을
유일하게 맞지 않은 나라예요. 그쵸.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코로나에 특화된 사백신, 그러니까 이니어티베이티드 백신이라고 그래요. 바이러스를 죽여서 이 몸 안에 넣어주는 사백신을 맞다 보니까 코로나에 대응은 참 잘했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GDP 성장률이 2%, 2021년도에 GDP 성장률이 8%로 급등하면서 주가도 막 급등했어요. 그때 한국 과학들 기업도 좋았단 말입니다. 이 그림이에요. 이 백신을 맞으면서. 그런데 이게 오미크론이 딱 터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델타에 특화된 사백신은 오미크론의 효과가 낮아버려요. 그러니까 14억 인구에서 많은 인구, 예를 들면 3억, 4억 인구가 만약 감염이 됐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네. 중국 당대회가 엉망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봉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4월 달부터 지금까지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오미크론에 특화된 사백신이 저는 제가 볼 때 우리 회사 분석해 봤을 때는 이미 개발을 완료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백신을 개발했던 회사, 그러니까 델타에 특화된 사백신을 개발했던 회사가 그대로 시노파마, 시노백이 그대로 투입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를 거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오미크론 특화 사백신이 제가 볼 때는 개발을 완료했다 보고 있고 그다음에 당대회가 10월 16일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당대회 이후에 접종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거로 봅니다. 새로운 특화된 백신. 그걸 맞으면은 제가 볼 때는 오미크론에 대해서 풀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럼 이런 배경에 의해서 다시금 중국이 봉쇄를 해제함에 의해서 이제 화학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가동률만 5% 올라가니까요. 네. 가만히 있어. 가동률 5%면 굉장히 큰 겁니다. 그걸 감가상각비 부담 때문에 계속 기업들, 어떤 기업은 적자까지 들어가는 그런 형국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보시는 지금 보면 이제 요새 테슬라 얘기가 왔다 갔다 해요. 좀 물류의 인도량이 좀 많이 줄어들어서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2차 전지도 그렇고 전기차를 대표하는 기업이 테슬라잖아요. 이쪽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많이들 기대했다가 기대감이 좀 줄어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테슬라가 그러니까 재밌는 게 10년에 한 번씩 올라가는 주식입니다. 아, 그래요? 2010년에 한번 폭풍적으로 주가 상승했고 그다음 2020년에 폭풍적으로 상승했는데 지금 현재 한 3년 정도 횡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테슬라는 매출액이 꾸준히 올라가면서 그렇죠.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잖아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을 해소할 때까지는 제가 볼 때는 뭐 행보하면서 큰 그림은 좋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건데 네. 조금 행보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런데 이제 중시적인 게 뭐냐면은 테슬라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소재들은 대부분 다 한국이 담당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체리 피킹 전략이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테슬라는 횡보할지언정 한국 화학기업들 같은 경우 중에서 배터리 소재 참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럼 뭐 배터리 쪽 얘기하면 항상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얘기하는데 그런 제가 볼 땐 쪽인가요? 다른 쪽을 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디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그것도 화학이에요. 그래서 화학 기업들이 대부분 다 왜 배터리 소재? 예를 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에서 분사가 됐습니까? LG 화학에서 분사가 됐죠. 그러니까 화학 베이스 회사들이 합성과 분해를 잘하다 보니까 이게 배터리 소재를 금방 진출을 해요. 수소도 진출을 하고 태양광 풍력 소재로 진출하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화학 기업들 중에서 이런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 의미 있게 나오는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야 주목을 딱 해버려야 돼요. 그런 기업들은 밸류에이션이 참 제가 볼 때는 무지 싸 보입니다. 저평가돼 있어요. 왜냐하니까 화학 기업이라고 봤을 때 밸류에이션을 해놨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만 배터리에 의미 있게 올라다 보니까 폭풍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금 알고 있는 기업보다는 오히려 그런 신사업으로 진출하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 중에서 시장의 관심을 받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제가 볼 때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좀 있다. 작은 종목을 그럼 골라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뭐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작은 종목 이런 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다 배터리 소재 있으니까 중형주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일정 정도 캐시카고 있어야 돼요. 네. 그 돈으로 진출하는 기업이 있으니까. 그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뭐 대형주지만 제가 볼 때 LG 에너지 솔루션에 나가면서 오히려 조금 LG화학 같은 경우는 조금 부침이 주가 있죠? 내려갔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LG화학 같은 경우도 NCC 크래커도 하고 두 번째는 LG 에너지 솔루션도 80% 들고 있고 그다음에 양극재도 들어가면서 네. 이렇게 수소도 진출하는 그런 기업도 뭐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이제 시장에 이제 소외됐던 기업들 중에서 고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왔는데 화학주 탑픽을 LG화학으로 고르셨어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하신 거군요. 근데 LG화학은 크잖아요. LG화학이 큰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나가면서 네. 주가가 조금 그 NCC 크래커만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조금 이렇게 많이 밀렸죠. 하락을 했어요. 네.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또 소외됐다는 느낌도 많이 아.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화학 업종에서 지금 이제 중국이 열린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 것이다. 그 돈으로 성장 산업에 진출하는 기업들 주가는 참 싸 보인다.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그 중에 한 개가 뭐 예를 들면 뭐 전 보는 게 뭐 LG화학도 본다 이렇게 하고. 그럼 말씀해주신 관점에서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2차 전지 관련한 대표적인 종목보다는 순수 화학 업종에 대한 관심으로 LG 화학을 더 매력적으로 보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플러스 알파가 있는 기업들. 예를 들면 성장성이 네.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탄력도가 클 것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앞으로 화학주에 대한 모멘텀은 여러 분야에서 계속해서 나올 텐데요. 그 가운데 있어서 플러스 알파가 있는 순수 화학주 LG화학을 또 탑1로 꼽아주셨으니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